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이에요, 고구려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 왕인 양원왕이 어떤 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맞았어. 와, 이런 사건이 터진 거야.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고구려 왕이 폭행을 당할 만한 그런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건은요, 서기 552년에 터집니다. 그 당시 이제 북제, 그러니까 선비족의 나라였던 북이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생긴, 그러니까 거의 뭐 북이나 다름없는 선비족의 나라인 겁니다. 북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왕이 이제 고양입니다. 고양. 근데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구려에도 이제 고씨가 있잖아. 중국에도 고씨가 있었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북제 왕인 고양이 이제 북제 땅인 영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영주라고 하면 지금의 나나 근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로 간 거야. 거기 가서 박릉 사람인 체류한테, 야, 너 고구려에 사신으로 좀 가봐. 이렇게 된 거야. 왜 갔냐? 뭐 북이 때 고구려로 도망친 유민들을 이제 데려오게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고구려에 이제 사신으로 간 겁니다. 이 체류라는 얘가 이제 고구려로 갔어.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왕은 양원왕입니다. 그래서 양원왕한테 이 체류가 그 북이 때 고구려로 도망친 유민을 돌려주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양원왕이 이제 승인을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체류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양원왕을 쳐가지고 용상 아래로 떨어뜨렸대. 와, 세상에. 고구려 왕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용상 아래로 떨어뜨린 거야. 와.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고구려 신하들이 숨을 죽인 채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다. 와, 이런 사건이 과연 고구려에서 벌어졌을까? 와, 믿기지가 않아. 어쨌든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원왕이 싹싹 빌고 체류한테 5,000호 한 3만 명을 이제 돌려준 거야.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북사 고구려 열전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역사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오로지 북사 고구려 열전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와, 이런 사건이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북제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어떤 관계, 외교 관계, 이거부터 좀 알아보셔야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북제는 서기 550년에 이제 뭐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왕실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제 왕, 초대 왕이 된 거야. 서기 550년에 북제가 건국을 하고 5월 달에 건국을 한 겁니다. 자, 북제가 550년 5월에 건국을 했어. 자, 고구려에서 어떻게 했을까? 사신을 보냅니다. 6월에 북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그러니까 축하사절이지. 북제 왕이 되자마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북제 왕 고양이 9월에 양원왕을 사지절, 시중, 표기 대장군, 영호
동의교위,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 아유, 뭐 이렇게 길어. 그냥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 거야. 어? 북제왕, 고양이, 양원왕을 이렇게 책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지절, 시중, 표기, 대장군 요 관직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관직을 주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도 관직을 줬다는 거는 고구려를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 551년 5월에 또 뭐 북제에 또 사신을 보냈네. 어쨌든 이 체류라는 놈이 고구려 양원왕을 폭행한 서기 552년에 삼국사의 기록을 볼까요? 있을까요? 서기 552년 장안성을 쌓았다? 없어! 아니, 이 어마어마한 왕이 맞았는 이 사건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지? 고구려가 창피해가지고 이 기록을 뺄 수도 있잖아. 그죠? 좋아. 자, 그러면 이 당시 북제의 사신이 고구려 왕을 쳤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려면 고구려는 이 북제의 속국이여야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응? 속국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고구려가 북제의 속국이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죠? 그렇다면 이 북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고구려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이 있었을까? 북제가? 자, 북제라는 나라를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북제에 앞서서 어떤 나라가 원조냐면 북입니다. 북이. 그러니까 탁발 선비족이 세운 나라. 북이가 이제 막 개판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됐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황하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는 이제 뭐 서위, 그 다음에 이 황하강 동쪽으로는 동이,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야, 북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이 지역에 있었던 관료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북이가 그 효문제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 원래 북이라는 나라는 선비족의 나라잖아. 근데 이 효문제가 그러니까 한족들을 너무 우대해 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도를 여기 장안으로 옮겼잖아. 낙양으로 옮겼잖아요. 북이가 너무 한족을 좋아한 나머지. 그래서 이 탁발 선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야. 정체성을 잃게 되면 나라가 그냥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위, 동이로 갈라졌잖아요. 이 동이의 이제 그 관료 중에 그 고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기 534년에 승상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뭐 거의 국무총리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고환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 그 북위에 그 효무제가 있었어요. 효무제. 그러니까 이 효무제가 이 고환을 이게 하는 꼬라지가 너무 좀 재수 없어가지고 이 효무제가 이 고환을 제거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갑니다. 이 효무제가 어디로? 여기 서위로 도망가요. 이 서위에는 이제 그 우문태가
그러니까 이 우문태가 좀 헷갈려. 이 흉노족인지 다른 종족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문태가 이 서희를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환이 이제 효무자가 도망갔으니까 서위로, 그래서 그 효정제를 이제 왕으로 올립니다. 이 동의의 왕으로. 이 고환이 허수아비지 뭐 이 효정제는. 얘 얘가 뭐 힘이 있겠어.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놓았으니까. 그래서 이 고환이 다 헤쳐먹습니다. 이 동의를.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 고환이 서기 547년에 죽어요. 그 아들의 이제 장남이 고징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양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계승을 받죠. 그래서 이 고징이 이 고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관직, 지위를 물려받은 거야. 근데 이 고징이 막 포악한 놈이야. 포악한 놈. 아무 생각 없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서기 549년에 이제 이 고징을 뭐 고환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어떠한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 이 고징이. 그래서 뭐 재앙에 봉해주는데 너무 포악해가지고 난경이라는 애가 이 고징을 죽여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 그렇다고 이 고징이 죽었다고 해서 이 효정제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고씨가 꽉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한테 이게 넘어갔겠어? 이 고한의 둘째 아들인 고양이 모든 직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기 550년에 이 효정제가 야, 나 못하겠어. 이제 왕노릇 네가 해. 이래가지고 이 고양이 북제를 건국을 하면서 동의가 멸망을 합니다. 이래서 북제가 여기에 건국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서기 550년에. 자, 그런데 이 앞기록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 북제의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서기 550년에 건국을 하고 서기 552년에 영주로 갔다는 거야. 그 영주로 가서 체류라는 놈을 고구려 사신으로 보낸 거야. 그죠? 근데 이 고양이, 북제왕인 고양이 왜 영주로 갔을까? 이걸 알아보셔야죠. 왜 영주로 갔을까? 북사에 따르면요. 서기 552년 북제왕 고양이 1월에 말이에요. 1월. 고마케. 고마케라는 종족 아십니까? 거란의 별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거란이 있고 이 서쪽으로 고마케가 있었던 거야. 거의 뭐 거란족이라고 보면 돼요. 얘들을 대군에서 친히 토벌하였다는 겁니다. 북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기 552년에 북제왕 고양이 영주로 간 이유는 이 고마케를 공격하고자 간 거야. 이 지도에 보시면 대군이 이정도 있고요. 영주가 지금 나나 근처 여기라고 보면 여기로 가서 군대를 끼고 이 대군에 있었던 고마케 이 거란의 별종을 친 거야. 아시겠죠? 이때 사신을 보낸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요, 이듬해 자치통감에 따르면 이 북제왕 고양이 서기 553년 거란이 북제의 변경을 노략질합니다. 어디를 노략질했겠어? 영주 북쪽이겠지, 여기. 아시겠죠? 여길 또 간 거야, 고양이. 10월에. 그래서 이 거란을 대파하고 또 영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주라는 곳은 누구를 대비하는 곳이냐면 이 지역은 거란 족도를 대비하는 곳이야. 여기 북쪽에. 아시겠죠? 어쨌든 영주로 가긴 갔어.
그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서기 552년에 이제 체류가 양원왕을 폭행했던 그 해는 장안성을 쌌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전에 서기 551년에 돌고리 신성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제가 이거 방송 한번 한 적 있죠. 이때 돌고리 고구려를 공격할 수 없었다는 거죠. 돌고는요, 서기 551년에는 여기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이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아직 돌고리 그러니까 함락을 못한 유연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연족. 돌고리 고구려를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돌고리 아니고요. 서기 551년에 고구려를 공격한 건 누구냐? 이 북제를 공격했던 이 종족, 거란족, 얘네들이야. 그 얘네들이 북제도 공격했고 고구려도 공격을 한 거야. 아시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북제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제가 고구려를 속국으로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 거란족 하나 지금 처치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 북제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북제 따위가 어떻게 고구려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겠냐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제 왕이 양원왕이잖아요. 이 양원왕의 그 아버지가 이제 안원왕입니다. 근데 이 안원왕이 이 동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동의에 관렸던 사람이 이제 건국한 게 북제야. 그러면 이제 안원왕이 있을 때는 이제 동의 시절이에요. 동의. 아시겠죠? 근데 이 안원왕은, 그러니까 양원왕의 아버지인 안원왕은 이 동의한테만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이 동의하고 조금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 좋지가 않았던 남쪽에 쓰던 양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여기 양나라는 이제 완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중놈들 대다수가 이 양나라에 안원왕이 있을 때는 동의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이 양나라한테도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아니 동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양나라의 고구려가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양원왕의 아버지인 안원왕 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 시절에 말이에요. 북이 시절엔 당연히 서기 532년이야.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가 절단났을 때야. 그러니까 승상, 고한이 이제 그 권력을 다 잡고 있을 때야. 허수아비 왕을 세웠잖아.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양원왕의 아버지인 안원왕을 어떻게 책봉을 해줬냐면 사지절, 상기상시, 영호, 동의교의,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 이러고 책봉을 해줬어.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동의가 거의 동의라고 봐야죠. 응? 이 동의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양나라한테 사신을 보냈잖아. 고구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원왕의 아버지는 안원왕을 이만한 대우를 해줬던 거야.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 동의는 그러한 고구려보다 위상이 낮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서기 534년에 이제 동의가 이제 건국이 됐을 때 그때 또 안원왕한테요 표기 대장군이 빠졌잖아. 여기 사지절 상기상시에서 요 상기상시를 빼고 표기 대장군의 자기를 더해준 거야. 나중에 알았던 거지. 야, 이거 빠뜨렸어. 야, 이거 고구려 왕한테 이거 혼나. 그래서 표기 대장군을 더해준 거야.
안원왕한테 동이가 이랬던 나라인 거야. 어떻게 고구려를 속국으로 만들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나서 이 안원왕이 서기 545년에 죽고 그 맏아들인 양원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양원왕의 한번 보시자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양원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했대, 지혜로웠대, 이랬던 사람이 양원왕이. 그리고 장성에서는 남달리 호방하였다. 와, 상남자였던 거야 이 양원왕은. 거기다가 이 동이보다 위상이 높았던 고구려의 왕이 된 거야. 이런 사람이, 상남자인 양원왕이 고구려의 왕이 된 거야. 이랬던 사람을 이 북제 따위 사신이 와가지고 폭행을 했겠냐고. 근데 조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원왕이 서기 545년에 이제 왕이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왕이 됐으면 이 동이가 어떻게 해야 돼? 사신을 보내서 아버지인 안원왕의 자기를 그대로 책봉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죠? 그 당시 이 동이는 허수아비 왕이 효종제가 있었고, 권력자가 누구 있었냐면 고한, 그 맏아들인 고징, 얘네들이 있을 때야. 근데 책봉을 안 해줬어. 건방지게. 얘네들이 왜 안 해줬을까? 고한하고 고징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 550년에, 그러니까 이 고한의 둘째 아들인 고양이 이제 북제 왕이 됐잖아. 이때 양원왕을 책봉을 해준 거야. 그렇다면 이 고한하고 고한의 맏아들인 고징, 이놈들은 왜 양원왕한테 책봉을 안 해줬을까? 놓친 건가? 까먹었나? 근데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이 고한이라는 사람이랑 이 고징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막대 먹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제 왕인 고양이 이제 건국을 하자마자 고구려한테 책봉을 해준 거는 이 고양이 그만큼 어떠한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고한, 이놈하고 아버지죠. 이 고양이 아버지 고한하고 그 맏아들 고징이란 놈은 이런 안목이 없었던 거야. 어떤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근데 웃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한이 죽고 고징이 이제 동의의 권력을 잡았을 때 얘기야. 그때 구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547년에 이제 고한이 죽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장남인 고징이 이제 모든 권력을 잡았잖아. 근데 이 고징이 허수아비 왕이었던 동의의 왕 효정제, 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던 거야. 감시. 누구를 시켰냐? 신복인 채개서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이 효정제를 감시한 거야. 아주 이 양원한 구타 사건 때도 보세요. 채씨야, 채씨, 채류. 야, 이런 인연이 있어. 응? 여기도 채개섭입니다. 채씨예요. 이 고징이란 놈이 채씨를 시켜가지고 효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한 거야. 그만큼 이 허수아비 왕이 효정제를 무시한 거지, 고징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고징이 이제 연애를 좋아했던 거야. 물론 여자도 좋아했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효정제를 모시고 이제 연애를 베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종한테 이 고징이라는 애가 이제 술잔을 따라가지고 술을 이제 채운 다음에, 원래는 왕이 있잖아. 아무리 그 허수아비 왕인 이 효종제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나라의 왕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다 쥐고 있더라도 왕의 어떤 대우는 조금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막대 먹은 놈이 고징이, 원래는 건배를 누가 해야 돼? 왕이 해야 되잖아. 건빠! 이러고. 근데 이놈이, 고징이 건배를 제창한 거야. 폐하, 건배하시지. 와, 너 말이야, 이거 친구처럼, 아니, 왕이 친구야? 근데 이 친구처럼, 여보시오, 폐하, 건배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효종제 입장에서, 와, 이건 치욕인 거야, 치욕.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이 이렇게 살아 뭐 하겠는가? 나이씨, 내가 왕인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지? 근데 이거를 들은 거야, 고징이. 그래서 고징이 이 책에서란 놈을 시켜가지고, 야, 저거 건방진 저놈, 효종제 이놈, 저거 한번 때려줘. 그래가지고 책에서가 효종제를 주먹으로 3번 구타했다는 거야. 와, 아시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 실제적으로 동의해서. 그래가지고 효종제가, 자, 내가 맞았어. 신하한테 내가 맞았어. 왕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놈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고징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고구려 양원왕이, 고구려가 속국이야. 그래가지고 이 체류라는 놈이 양원왕을 쳐가지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양원왕이 싹싹 빌고 유민들을 보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동의에서도 고징이라는 놈이 왕을 때렸어. 근데 완전히 틀리죠? 고징이 효종제를 때렸을 때는 효종제는 치욕으로 알고 고징을 죽이려고 했어. 그렇다면 고구려 왕인 양원왕이 맞았어.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인 거는 고구려가 이 체류라는 놈을 죽이든지 아니면 전쟁을 했어야 되잖아.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뻔하잖아.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또 이상한 이 고안 있잖아. 고안의 장남이 고징이고 둘째 아들이 고양인데, 고양이 북제를 건국을 했어. 그리고 동의의 어떤 권력자야, 고안이. 근데 이 고안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야, 고안이. 그래서 고구려하고 이 동의하고 북제까지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야, 고안이 고구려 사람이라. 그러니까 북제의 어떤 고안이 어디 사람이냐면 발해, 수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정화 이남에 이제 발해라는 현이 있었어요. 거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산동반도 일대에는 과거부터 춘추 전국시대부터 고시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물론 고구려 고시도 있었겠지만 북이 때 왕실에 고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구려 사람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 고아는 발해 사람이야. 산동반도에 있었던 사람이야. 거기에 고시들도 많았거든, 옛날부터. 이
고한의 6대 조상이 고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현도태수였다는 거야. 진나라. 그러니까 사마이의 나라, 진나라의 현도태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이 고경을 낳고 고경이 고태를 낳고 고태가 고을을 낳답니다. 이 3대가 진나라를 섬기다가 이제 모용씨를 섬겼답니다. 어쩔 수 없지. 응? 선비족이 내려왔으니까 섬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후연에 모용보가 패하고 또 얘네들이 어디에 붙었냐면 부기에 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이면 당연한 거야, 이건. 그래서 이 고한을 고수라는 사람이 고한을 낳는데 이 고수 때 어디에 살게 됐냐면 지금의 회삭진, 그러니까 산소성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 시절에 이 고한의 그 선조들은 그 회삭진에 살았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한을 낳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한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북쪽 변방에서, 그러니까 회삭진이라는 곳이 이제 탁발 선비족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북쪽 변방에서 살아 습속을 익혀서 드디어 선비족과 같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없어. 이 고한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자치통감에 이와 비슷한 이 발해 현의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지만 그거는 고조,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고한은 아닌 거야. 고한은 중국 놈이었던 거예요. 중국 놈. 아시겠죠? 자 보세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 왕 양원왕을 폭행한 이 북제의 사신 따위가 고구려 왕 양원왕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죠. 자, 그렇다면 이 북제의 앞선 왕실은 동이야. 그죠? 동이의 앞선 왕실은 뭡니까? 북입니다. 북이가 건국했을 때 고구려와의 어떤 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면 이 북이라는 나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만 북제 따위가, 그러니까 북이의 어떻게 보면 그 후예잖아. 북이의 후예였던 그 나라야, 북제는. 북이가 고구려를 그만큼 대우를 해줬는데 그 후예인 나라인 북제가 고구려를 얼마만큼 대우를 해줘야겠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이 때 사정을 알아보면 북제가 감히 고구려를 속국으로 만들 수도 없었을 뿐더러 북제의 어떤 신하 따위가 고구려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서기 435년이에요. 북이가 일어났을 때 얘기야. 그때 북이가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용씨의 나라, 북연이 있었습니다. 북연을 함락을 시켜야만 선비족은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연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북이가 선비족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북이가 끊임없이 북연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북연은 고구려의 신하였단 말이야, 거의. 근데 북연을 먹어야 돼. 근데 북연은 고구려의 거의 신하인 나라야. 이때 얘기야. 장수왕이 서기 435년에 북이에 사신을 보내서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놀랄만한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들 역대 왕의 이름을 알려줘. 내가 좀 알아야겠어. 그래서 북이의 세조가
역대 왕들의 계보와 이름을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장수왕한테.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북견을 먹어야 돼. 그렇다는 거는 고구려의 어떤 그 신하의 나라인 북견을 먹어야 돼. 그렇다면 고구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장수왕이 왜 북이한테 사신을 보냈냐? 그 당시 북견의 사정이 조금 애매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북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장수왕이 북견을 넘겨주느냐 마느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이때 북이가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장수왕이 북이한테 북견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기 466년 이제 북이가 북견을 먹고 그 중국 애들까지 막 집어 삼킬 때야. 그때 북이가 고구려에 국혼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국혼이에요. 고구려 왕족을 원했던 거야. 왜 원했겠냐고? 북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체성 이겁니다. 북이는 탁발선비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탁발선비는 기존의 선비족하고는 약간 틀려. 그러니까 탁발선비를 이루는 어떤 걸 물론 선비족도 있었겠지만 뭐 중국 사람들, 뭐 흉노족, 막 여러 민족들이 짬뽕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선비족의 어떤 왕실이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 이거를 고구려한테 승인을 받고 이제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더 확고하게 어떤 북이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왕족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고구려에 국혼을 요청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고구려가 거절해버려. 장수왕이. 저것도 믿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리고요 서기 491년에 장수왕이 돌아가십니다. 이때 북이의 왕이 누구냐면 효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국 놈들을 우대했던 왕 효문제. 이 효문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장수왕이 돌아가셨을 때 효문 황제가 흰색의 위모관과 배로 만든 시미를 지어 있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다른 나라 왕이 죽었는데 이 정도의 의식을 거행을 했다는 거야. 어? 뭐 사신만 보내도 되고 그래도 됐었을 텐데 그 당시 북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의 거의 대다수의 땅을 차지했던 나라야. 이랬던 나라의 왕이 고구려 장수왕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애도 의식을 거행을 했다는 건 뭡니까? 고구려가 상국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랬던 북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동이고 그 동이에서 다시 또 왕실이 바뀐 게 북제야. 어? 이 북제 따위가 고구려 왕을 주먹질을 했겠냐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근데 왜 이게 역사서의 기록에 남겼을까요? 이게 어디 있다 그랬죠? 이 기록이 북사라고. 북사. 이 북사를 누가 졌을까요? 서기 659년입니다. 북사가 나온 게. 당태종시기야. 당나라. 당태종 시기에
당나라의 이연수가 편찬한 사서입니다. 당태종이랑 고구려하고 어떤 사이야? 완전히 이런 원수지간이 없었어. 어? 당나라식에 편찬된 사사야, 북사라는 게. 그러면 당태종식에 편찬된 이 사서에 나온 기록인 이 기록이 제대로 제대로 썼겠냐고요. 물론 뭐 전부 다가 조작된 건 아니겠지만 양원왕을 폭행해서 양원왕이 싹싹 빌고 이 북제한테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뭡니까? 고구려를 그만큼 까내리기 위해서 이연수라는 놈이 집어넣은 거야. 아시겠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일 없었어. 어디 감히 선비족의 나라 따위가 고구려 왕을 폭행을 해? 이건 뭐 거의 학계에서는 믿지 않겠지만 세밀하게 오늘 짚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